2026년 3월 12일 새벽 1시 15분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정말 안전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혹시 혼자 방 안에서 이 화면을 보고 계신 건 아닌가요? 그렇다면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집 현관 도어락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번호를 누르거나 지문을 대거나 앱 하나면 문이 열리는 그 편리하고 세련된 자물쇠. 그런데 말입니다. 그 도어락 정말 여러분만 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집과 돈을 동시에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매달 지불하는 안전, 비용의 실체를 경제적 관점에서 먼저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스마트 도어락을 살 때 얼마를 지불하셨습니까? 평균 20만원에서 50만원, 설치비까지 포함하면 70만원을 훌쩍 넘기도 합니다. 전국 아파트 1천만 세대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우리나라 가정이 스마트 도어락 하나에 쏟아부은 돈은 최소 2조 원을 넘습니다. 그런데 이 2조 원짜리 안전장치가 실은 우리 집 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허점이 될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보안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생활 경제 이야기입니다. 스마트홈 시장은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편리함을 사는데 우리는 도대체 얼마를 쓰고 있을까요? 한국스마트홈 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홈 시장 규모는 2024년 기준 약 28조 원에 달합니다. 매년 15% 이상 성장 중입니다. 스마트 도어락, 스마트 조명, AI 스피커, 스마트 에어컨. 우리는 집안의 모든 것을 스마트하게 바꾸는데 기꺼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무도 묻지 않았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입한 그 스마트함이 과연 우리를 지키고 있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제 레딧을 뒤흔든 4만 추천 실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내 집인데 내가 잠금당했다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2021년 10월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30대 직장인 KT는 야근을 마치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 앞에 섰습니다.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가방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습관처럼 번호를 눌렀습니다. 삐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역시 침묵. 3번, 4번. KT는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습니다. 배터리겠지. 또. 그녀는 여분 배터리를 교체하고 다시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번엔 문이 열렸습니다. KT는 그날 밤은 그걸로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앱 화면 속에서 공포가 시작됐습니다. 3주간 매일 밤 벌어진 일의 기록이 거기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KT는 습관적으로 스마트 도어락 앱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보는 순간 손에서 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 정체불명의 기기가 그녀의 도어락에 반복 접속을 시도한 기록이 빼곡히 찍혀 있었습니다. KT 본인의 폰도 등록된 가족의 기기도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낯선, 알 수 없는 기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도어락 앱에도 그런 기록이 쌓이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범인의 정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디지털 열쇠는 이사를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사건이 처음으로 세상에 알렸습니다. KT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3주 전 집에 낯선 사람이 왔었나? 아니었습니다. 택배기사에게 일회용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 있나?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범인은 놀랍게도 KT가 이사 오기 전 이 집에 살았던 전 세입자의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이사를 나가면서 물리적 열쇠는 반납했지만 스마트 도어락 앱의 접근 권한은 그대로 남겨두고 나간 것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그 시점까지 그 권한은 아무도 모르게 살아있었습니다. KT의 이야기는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4만 1천 개의 공감이 그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KT는 그날 저녁 레딧에 사연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단 한 줄. 누군가 3주 동안 매일 밤 내 집에 들어오려 했다. 게시물은 48시간 만에 4만 1천 개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댓글창은 터져나갔습니다. 나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 나는 직접 문이 열리는 걸 봤다. 그리고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기록을 한 번도 확인해 본 적이 없었어.
지금 열어봤더니 나도 모르는 기기가 접속되어 있어. 단순한 개인 경험이 수백만 명의 공통된 불안을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스마트 도어락의 작동 원리를 짚어보겠습니다. 편리함이 어떻게 세 개의 구멍을 만들어냈는지 살펴보면 이 문제의 본질이 보입니다. 복잡한 기술 얘기는 없습니다. 딱 핵심만요. 스마트 도어락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방식으로 외부와 통신합니다. 첫째는 블루투스, 스마트폰과 근거리 페어링으로 문을 여는 방식입니다. 둘째는 와이파이, 집 인터넷에 연결해 앱으로 원격 제어가 가능합니다. 셋째는 G웨이브 또는 지그비 같은 저전력 무선 프로토콜로 스마트홈 허브와 통합 운용합니다. 이 세 가지 통신 방식이 편리함인 동시에 해킹의 세 가지 통로이기도 합니다. 연결의 역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결된 모든 것은 해킹될 수 있다는 냉엄한 사실입니다. 2023년 미국 컨슈머 리포트가 시중에 유통 중인 주요 스마트 도어락 16개 모델을 직접 테스트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6개 중 11개 모델에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습니다. 일부 제품은 암호화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일부는 공장 출하 당시의 기본 비밀번호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0000이나 1234 같은 번호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비밀번호를 집의 첫 번째 문에 달아놓은 셈입니다. 그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이 지금도 수십만 가구에 달합니다. 해킹의 경제학을 보겠습니다. 15만원짜리 장비로 당신의 집 문이 열린다면 70만원짜리 도어락의 가치는 과연 얼마입니까? 2022년 라스베이거스 데프콘 해킹 컨퍼런스. 보안연구원 앤서니 로즈와 벤 레미스터는 단 세 가지 도구만으로 블루투스, 스마트 도어락을 여는 시연을 선보였습니다. 노트북 한 대, 저가형 블루투스 스니퍼 장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총 15만원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70만원 넘게 쓴 도어락이 15만원짜리 장비에 뚫립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 경제학입니다. 복도를 걷는 해커 이야기입니다. 엘리베이터 옆에 낯선 사람이 이미 여러분 집 문의 신호를 가져갔을 수도 있습니다. 두 보안 연구원은 아파트 복도를 그냥 걷기만 했습니다. 지나가는 척하면서 블루투스 신호를 수집하고 그 신호를 재생하는 방식으로 도어락을 열었습니다. 시간은 채 3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무섭습니까? 무서워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 아파트 밀집 주거 문화가 강한 곳에서는 이 공격이 훨씬 더 용이합니다. 엘리베이터, 복도, 주차장 어디서든 반경 10m 이내면 블루투스 신호는 잡힙니다. 사실 한국이 더 위험합니다. 아파트 밀집 문화가 만든 역설이 우리를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나라로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24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IoT 기기 중 보안 인증을 받은 제품은 전체의 31.4%에 불과합니다. 10개 중 7개 기기는 정식 보안 검증 없이 우리 집 안에 들어와 있다는 뜻입니다. 전 세계에서 아파트 거주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대한민국.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촘촘하게 연결된 동시에 가장 쉽게 노출된 나라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나라 실화입니다. 2023년 서울 마포구에서 이사를 나갔어도 디지털로는 여전히 그 집에 있었던 소름 돋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40대 직장인 김 씨는 어느 날 아침 현관 앞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잠갔는데 잠금 표시 LED가 꺼져 있었습니다. 이틀 뒤에도 사흘 뒤에도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수사 결과는 섬뜩했습니다. 전 임차인이 퇴거 후에도 공유기 기반 원격 접속 기능을 통해 도어락에 계속 접근해왔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충격적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피해자 김 씨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통계가 말하는 충격적 사실이 있습니다. 해마다 30% 이상 증가하는 도어락 해킹 피해. 이 숫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있는지 들어보십시오. 경찰청 사이버 범죄 통계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스마트 도어락 연동 해킹 신고 건수는 매년 3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순 침입 시도부터 몰래 카메라 설치, 귀중품 절취, 심지어 이별 후 전 연인을 스토킹하기 위해 도어락 접속 기록을 악용한 사례까지 보고되었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범죄의 방식도 함께 진화합니다. 그리고 그 진화의 속도가 우리의 인식 속도보다 훨씬 빠릅니다.
도어락 해킹의 경제적 피해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숨겨진 비용이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스마트 도어락을 통한 주거 침입 절도 사건에서 평균 피해액은 건당 약 380만 원입니다. 카메라 설치 등 프라이버시 침해가 동반된 경우 수천만 원에 달하기도 합니다. 전국 피해 건수를 합산하면 연간 수백억 원의 경제적 손실입니다. 여러분이 편리함을 위해 구입한 그 스마트 도어락이 경우에 따라 수백만 원짜리 손실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별 후의 공포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스마트 도어락이 스토킹의 도구가 된 날, 기술은 삶 전체를 노출시키는 무기가 됩니다. 헤어진 연인이 당신이 언제 집에 들어오는지, 언제 나가는지, 며칠째 귀가를 안 하는지 알 수 있다면 단순한 보안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2023년 스토킹 관련 신고 중 약 12%는 스마트 기기 접근 권한을 악용한 사례였고 상당수가 전 파트너에 의한 도어락 앱 악용이었습니다. 스마트 도어락은 집을 지키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여러분의 일상을 실시간 감시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불편한 진실을 제조사는 광고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제조사의 침묵에 대해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알면서도 말하지 않은 것들, 그 침묵이 얼마나 많은 소비자를 위험에 빠뜨렸는지 보십시오. 2023년 미국에서 스마트 도어락 제조사 벨트를 상대로 집단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소비자들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회사는 출시 전부터 블루투스 재생 공격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내부 테스트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펌웨어 수정도 4개월 이상 지연했다. 법원은 소비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은 미국만의 이야기일까요? 한국 제조사의 침묵도 다르지 않습니다. 블로거 한 명이 공개하고 나서야 움직인 대기업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한 국내 대형 스마트 도어락 브랜드는 2022년 블루투스 통신 구간에 암호화가 적용되지 않는 취약점이 발견됐음에도 공식 리콜이나 보안 패치 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안 연구자가 자신의 블로그에 직접 공개한 이후에야 업데이트가 진행됐습니다. 왜 제조사들은 침묵했을까요? 보안 취약점을 공개하는 순간 판매량이 떨어집니다. 그 침묵의 대가를 치르는 건 소비자입니다. 침묵의 경제학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보 비대칭이 만드는 소비자 손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왜 우리가 언제나 불리한지 알 수 있습니다. 경제학의 정보 비대칭. 파는 사람은 알고 있는데 사는 사람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조지 에컬로프의 레몬 시장 이론이 이를 설명합니다. 품질이 나쁜 중고차가 시장에 넘쳐나는 이유, 결함 있는 스마트 도어락이 아무렇지 않게 팔리는 이유, 모두 같은 원인입니다. 파는 사람이 아는 것을 사는 사람이 모를 때 우리는 언제나 손해를 봅니다. 잠깐 멈추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당신의 집 문을 열려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조원짜리 스마트홈 시장, 레딧 4만 추천 실화, 15만원 장비로 뚫리는 70만원짜리 도어락, 매년 30% 증가하는 해킹 피해, 알면서도 침묵한 제조사들. 이 이야기들이 가리키는 건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이 순간에도 누군가 여러분의 집 문을 열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다면 지금 당장 스마트 도어락 앱을 열어서 출입 기록을 확인해 보십시오. 보안과 편리함의 경제적 트레이드 오프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편리함을 높이면 보안이 약해지고 보안을 강화하면 편리함이 줄어듭니다. 기업들은 소비자가 편리함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함을 극대화하고 보안 비용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품을 설계합니다. 그 결과가 오늘 살펴본 취약점들입니다. 현명한 소비자는 편리함의 비용을 스스로 계산하고 그 비용에 합당한 보안 습관을 함께 구입합니다. 이제 오늘 밤 당장 해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밀번호를 지금 이 순간 바꾸는 것입니다. 설치 이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다면 오늘 밤이 그날입니다. 1234 0000 생년월일, 집 전화번호 같은 번호는 절대 금물입니다. 최소 6자리 이상 불규칙한 조합으로 설정하십시오. 최소 6개월에 한 번은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비밀번호 하나 바꾸는데 걸리는 시간, 채 3분이 안 됩니다. 두 번째 행동 수칙입니다. 앱 접속 권한을 지금 당장 점검하십시오.
이사를 하셨거나 함께 살던 사람이 나갔거나 예전에 임시 권한을 부여했던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해당 계정의 접근 권한을 삭제하십시오. 디지털 세계에서는 이사만으로 관계가 끊기지 않는다는 것, 이제 아셨지요? 낯선 기기나 잊고 있던 계정이 보인다면 즉시 삭제입니다. 택배기사나 방문객에게 임시 비밀번호를 발급했다면 방문이 끝난 뒤 반드시 삭제하거나 유효기간을 설정하십시오. 세 번째 행동 수칙입니다. 펌웨어 업데이트는 제조사가 보내는 SOS 신호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스마트 도어락에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을 때 제조사가 수정 버전을 배포하는 것이 바로 펌웨어 업데이트입니다. 앱에서 자동 업데이트 설정을 반드시 켜두십시오. 업데이트 알림이 왔을 때 미뤄두셨다면 지금 당장 하십시오. 그 업데이트 하나가 여러분 집의 약점을 막아주는 결정적인 패치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행동 수칙입니다. 출입 기록 알림은 귀찮아도 반드시 켜두십시오. 누군가 문을 열거나 열려는 시도를 할 때마다 스마트폰으로 알림이 오도록 설정하십시오. 처음엔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 징후를 가장 빠르게 포착하는 방법입니다. KT가 3주간의 침입 시도를 뒤늦게 발견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출입 기록 덕분이었습니다. 만약 실시간 알림이 켜져 있었다면 그녀는 첫날 밤 바로 알았을 것입니다. 알림 하나가 3주간의 공포를 하루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행동 수칙입니다. 새로 살 땐 KISA 인증 마크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의 IoT 보안 인증 마크가 있는 제품인지 확인하십시오. 가격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절대 타협하지 마십시오. 집의 첫 번째 경계선에 쓰는 비용은 마트에서 식품 가격을 비교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밤 딱 10분만 투자하십시오. 그 10분이 여러분의 집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인 보험입니다. 스마트홈 보안 산업에는 기묘한 역설이 있습니다. 문제를 만드는 자가 해결책도 판다는 이 구조,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스마트 도어락을 만드는 대기업들이 동시에 그 도어락을 지키는 보안 솔루션도 함께 팔고 있습니다. 취약점을 만들고 그 취약점을 막는 서비스도 유료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 구조는 소비자를 영구적인 지출의 사이클 안에 가두는 정교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도어락을 사고 앱 서비스를 구독하고 보안 패키지를 추가 구매하고 여러분의 집 문 하나가 기업의 지속적인 수익원이 되고 있습니다. 2030년 스마트홈의 미래 경제를 내다보겠습니다. 290억 개의 기기가 연결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국제시장조사기관 IoT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 세계 가정에 연결되는 IoT 기기는 현재의 3배를 넘는 약 2,900억 개에 이를 전망입니다. 냉장고가 유통기한을 알려주고 세탁기가 스스로 돌아가고 창문이 날씨에 따라 자동으로 열리는 세상. 우리는 그 문턱에 이미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2,900억 개의 연결된 기기 하나하나가 잠재적인 보안 취약점이자 경제적 위협입니다. 기술 발전은 양날의 검입니다. 편리함과 위협이 동시에 커진다는 이 진실을 우리는 너무 오래 외면해왔습니다. 스마트홈 기술은 노인 혼자 사는 가정의 안전을 지켜주고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장애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기술이 우리 삶을 더 낫게 만들 잠재력이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편리함의 반대편에는 연결된 모든 것이 해킹될 수 있다는 현실이 함께 있습니다. 무관심은 공짜가 아닙니다. 무관심은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는 선택입니다. 보안 전문가의 한마디를 들어보겠습니다. 매일 유지하는 습관이 가장 강력한 자물쇠라는 이 말이 오늘 영상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사이버 보안 전문가 브루스 슈나이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보안은 제품을 살 때 한 번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유지하는 습관이다. 집의 보안은 도어락을 설치하는 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비밀번호를 바꾸고 권한을 점검하고 업데이트를 확인하는 매일의 작은 습관들이 진짜 자물쇠입니다. 그 습관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시간이 조금 필요할 뿐입니다. 생활 경제 관점으로 오늘 이야기를 최종 정리해 보겠습니다. 10분 투자가 수백만 원을 지킨다는 이 단순한 공식을 기억해 주십시오. 스마트 도어락 구입비 평균 50만 원. 해킹으로 인한 평균 피해액 380만 원.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수칙을 실천하는 데 드는 시간 10분. 10분의 투자가 최소 380만 원의 손실을 막아줍니다. 세상에 이런 수익률의 투자가 또 있을까요? 주식도, 부동산도, 코인도 이런 확실한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손실을 막는 것, 그것이 가장 확실한 재테크입니다. 오늘 한컷 세상에서 전해드린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영상을 끝까지 보신 지금 바로 앱을 여십시오. 2분이면 됩니다. 레딧 4만 추천 KT의 3주 공포, 블루투스 해킹의 실체, 우리나라 실제 피해 사례, 제조사의 침묵과 정보 비대칭의 경제학, 그리고 오늘 밤 당장 실천할 5가지 수칙까지. 불편한 이야기였지만 불편한 진실이 우리를 더 안전하고 더 현명한 소비자로 만들어줍니다. 스마트 도어락 앱을 여십시오. 낯선 기기에 접속 흔적은 없는지, 삭제했어야 할 접근 권한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딱 2분이면 됩니다. 2분이 여러분의 집과 재산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이 지키십시오. 집은 우리가 가장 무방비 상태로 있는 공간입니다. 잠을 자고 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곳. 그 공간의 첫 번째 경계선이 도어락입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그 경계선은 생각보다 훨씬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 경계선을 지키는 최후의 책임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스마트홈이 진짜 스마트해지려면 집안의 기기만이 아니라 그 기기를 쓰는 사람이 먼저 스마트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이 지키십시오. 한컷 세상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한컷에서도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여러분의 일상 속 멋진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